네,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월 31일 금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이 워싱턴 DC에서 비행기랑 그리고 이 헬리콥터가 이렇게 또 충돌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희생을 이렇게 또 당한 것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엊그저께 이제 저녁에 저녁 뭐 9시쯤인가 워싱턴 DC 로널드 레건 이 에어포트라고 했는데 뭐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뭐 레건 에어포트라고 이렇게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간에 워싱턴 DC US 캐피톨 바로 이 근처에 있는 강이 뭐 세 개가 이렇게 또 만나는 그 지점에 있는 이 공항에서 이 비행기가 이렇게 또 착륙을 이렇게 또 시도를 하고 있다가 이 블랙호크라고 하는 미군의 이 헬기랑 이렇게 또 충돌을 해가지고 정말 좀 안타까운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67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사망을 이렇게 또 하셨는데, 그러면서 지금 그 서베일런스 카메라뿐만이 아니라 그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들이 지금 하나둘씩 이렇게 또 공개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어느 영상이 이렇게 또 이 공개가 이렇게 또 됐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근처에 있었던 사람이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영상을 좀 보기 불편하신 분들은 그 스킵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그냥 이제 빨리 지나가기 하시면 되시고, 영상을 한번 보시죠. 지금 여기 이제 영상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 비행기가 이렇게 가고 이제 헬리콥터가 다가오고 있으면서 여기서 터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 강으로 이렇게 또 떨어지는데, 이 영상이 핸드폰으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또 찍고 있다가 다 찍혔대요.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앵글입니다. 여기서도 비행기가 착륙을 하고 있다가 헬기랑 부딪히는 바람에 바로 강으로 이렇게 또 떨어지는 정말 좀 안타까운 이런 이 사건 영상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정말 더 안타까웠었던 것이 이 비행기 안에 제가 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렸을 때 이 미국 이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뭐 캔서스 시티에서 미국의 이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 뭐 선발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뭐 훈련 이렇게 또 하는 게 있었었대요.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많은 미국에서 이렇게 또 활동을 하고 있는 이 피겨 스케이터들과 그리고 부모님들 그리고 이제 코치들이 갔다가 이 워싱턴 DC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런 이제 좀 이제 변을 이렇게 또 당하게 되면서 정말 안타깝게도 굉장히 많은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 그리고 관계자분들이 이렇게 또 많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너무나 안타깝게 한국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 분들이 이렇게 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들이죠. 저 같은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또 살고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 분들께서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진아한이라고 또 굉장히 좀 이제 나이가 어린 아이입니다. 나이가 좀 이제 어린 아이가 13살밖에 되지가 않았다고 해요. 이 나이가 어린 아이가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진한이라고 해가지고 그 뭐 어머님도 같이 이렇게 갔다가 돌아가셨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진아한 뿐만이 아니라 어떤 또 다른 코리안 아메리칸 남자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남자아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 아이는 어디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보니까 입양이 된 그런 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미국에서 국가대표 이제 선발 뭐 그런 거랑 이제 훈련을 이렇게 또 하면서 되돌아오는 길에 이런 좀 이제 변을 이렇게 또 당해가지고 가슴이 또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같은 코리안 아메리칸이다 보니까 너무나 좀 이제 안타깝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 진아한 이 아이의 이 생전 영상도 이렇게 또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뉴스 채널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죠. 이 영상 보시다시피 한국에 It starts with J-I-N-N-A. And your last name? Han, H-A-N. How old are you? I just turned 10. What grade are you in? Fourth. Good. 진짜 어린 아이지 않습니까? 2022년도에 촬영이 된 그런 이제 영상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도 이렇게 또 쓰고 있고 10살이었다고 한다고 합니다. 10살. 그리고
지금 뭐 13살 때 이렇게 또 사망을 해가지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뭐 어쨌든 최근 들어가지고 이런 비행기 사고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또 일어나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비행기 사고들이 이렇게 또 많이 일어나는지 좀 이제 많은 걱정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비행기 타고 이렇게 또 여행을 하는 것도 이게 좀 무서워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좀 이제 약간 이제 무서워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좀 더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워싱턴 DC에서 비행기 충돌 사고가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제 기자회견을 이렇게 또 하는데 이거 또 이거 좀 이제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공격을 정치적인 또 공격을 막 해. 이거는 다 바이든 대통령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바이든 대통령이 DEI 있지 않습니까? 이 DEI 프로그램을 강하게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 관제탑에 있었던 사람들이랑 그런 사람들이 능력이 부족했었던 것 같다. 이게 다 이제 DEI 때문이다. 라고 또 말도 안 되는 이 베이스레스 클레임을 또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또다시 이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처럼 또다시 이런 이제 베이스레스 클레임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또다시 이렇게 또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와, 이걸 진짜 전혀 상관도 없이 갑자기 DEI를 가지고 나오더니만 다 갖다 붙이는 거야. 코에 걸면은 코걸이, 귀에 걸면은 귀걸이, 아주 그냥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지 않나, 사람은 변하지 않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 들면서 앞으로 4년간 계속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얘기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든지 이제 뭐 잘못된 게 나온다고 하면은 다 이제 전부 탓을 이렇게 또 하고 나는 잘못이 없다, 전부 다 전 정부 탓이다. 그리고 요거는 진짜 DEI랑 뭐 전혀 상관도 없는 거고, 그러면서 또 어떠한 뉴스 이렇게 또 보니까 이 관제탑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비행기들이 이렇게 또 착륙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블랙호크 이 헬리콥터 이 파일럿한테 잘 보라고, 잘 보고 거기 지금 착륙하는 그 이제 비행기가 있으니까 그 비행기에 이제 착륙한 다음에 그 뒤로 이렇게 지나가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블랙호크 그 파일럿은 얘기를 했대요. 알았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이 블랙호크 이 헬리콥터가 이 비행기가 2대가 착륙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저기 딴 데 있었던 그 비행기를 보고 저 비행기 얘기를 하는 건가 보다 하고 착각을 한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가다가 아까 전에 그 영상에서 이렇게 또 보시다시피 그냥 봐가지고 와 진짜 아니 하늘 위에서 그렇게 박는 것도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일부러 박으려고 해도 이제 못 박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잘못된 게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진짜 이 DEI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자들이 굉장히 정중하게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신에 대해서 이제 나쁜 얘기 나오는 그런 기사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기자들이 굉장히 정중하게 물어봐요. 뭐 트럼프 대통령님 지금 뭐 이런 거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갑자기 DEI를 이렇게 또 꺼내셨는데 아니 어떻게 해서 그런 결론을 이렇게 또 짓게 됐습니까? 라고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커먼 센스가 있다고. 이거 커먼 센스 아니냐고. 다른 사람들이랑 나는 특별하게 더 커먼 센스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 보인다라고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산하에 앞으로 4년은 계속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내일부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멕시코하고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다가 관세 있지 않습니까? 관세 25%를 이렇게 또 매기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내일부터 이렇게 또 시작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아마도 이 미국에 있는 기름값 있지 않습니까? 기름값이 상승을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무리 지금 이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많은 기름을 이렇게 또 캐는 그 나라가
미국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 기름을 이렇게 또 정제를 해가지고 이 휘발유를 이렇게 또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는 뭐 여러 가지 뭐 오일들을 뭐 정제를 하면서 뭐 섞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오일들이 필요로 한 게 뭐 멕시코나 그리고 이 캐나다에서 이렇게 또 나온대요. 그래서 캐나다 그 오일들을 수입을 해야지만 이 기름을 이렇게 또 정제를 해가지고 휘발유로 이렇게 또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관세를 25% 이렇게 또 올려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 미국 사람들 기름값 오를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올라오게 되면서 지금 기름값이 오르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케네디 주니어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제 이 상원에서 이 청문회가 이렇게 또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청문회가 이렇게 또 진행이 되면서 케네디 주니어는 과연 이 미국의 이제 보건복지부 이제 장관이 이제 될 수가 있을지 못 되는지는 지금 이제 코인이 이렇게 또 던져졌다, 이제 동전이 이렇게 또 던져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케네디 주니어는 이 보건 정책들이나 그리고 이제 기존의 입장들을 크게는 바꾸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백신이랑 그리고 이 자폐증에 대한 그 연관관계에 대해 가지고 연관관계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거든요. 과학자들이나 이 의사 선생님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케네디 주니어는 백신이랑 그리고 이제 자폐증은 연관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보건부 장관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미국에 있는 이런 이제 보험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제 잘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디케어랑 메디케이드 같은 그런 이 보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점들이 이렇게 또 드러났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할 그런 위인이 되지 못한다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이 청문회가 이렇게 또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이 케네디 주니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정책을 따르겠다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 원래 이제 케네디 주니어가 이 민주당이었다가 무소속으로 나왔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렇게 또 손을 잡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기후 변화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존의 민주당 소속이었을 때 그 입장을 이렇게 또 유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에서도 이게 뭐야? 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상원이 청문회에서 이 케네디 주니어가 통과가 될 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몇몇 이 공화당에 따라서 이제 이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에서는 다 반대를 할 것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 상원 의원이나 뭐 하원 의원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다 공화당이 다수석을 이렇게 또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몇 명의 이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이 반대표를 이렇게 또 던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렇게 또 갈리게 된다고 하네요. 과연 케네디 주니어는 미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될 수 있을지 계속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첫 번째 관세이죠. 이 멕시코랑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다가 부과를 하는 25%의 이제 관세가 이렇게 또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어떠한 물건들이 이렇게 또 가격이 오르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우선 이 휘발유 가격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휘발유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이 아무리 기름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제를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오일들이 이렇게 또 혼합이 되어야 하는데 수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은 오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 과일 가격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일이나 이런 채소 가격들이 오를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지금도 외식 물가가 비싸지 않습니까? 외식 물가도 오르고 식탁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특히 아보카도 있지 않습니까? 이 아보카도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에서 90% 이상이 수입이 이렇게 또 되는 것인데 미국에, 그런데 멕시코에다가 25%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긴다고 하면은 모든 이 아보카도의 가격은 오를 것이며,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채소들이나 과일들도 이렇게 또 올라 버려 가지고 이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또 자극을 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들의 가격이 이렇게 또 오를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아무리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이 자동차들을 이렇게 또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품 같은 것들이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생산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나 이제 멕시코에서 자동차 그런 생산 라인들도 이렇게 또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 자동차의 가격은 이 25%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맞게 되면서 오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이 자동차들도 오를 수밖에 없다. 이 부품들이 다 멕시코나 이 캐나다에서 이렇게 또 들어오는데 이 자동차의 가격은 오를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가 이렇게 또 있었을 때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를 굉장히 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진짜 인플레이션을 많이 이렇게 또 끌어당겼는데 이 많이 낮아진 그 상태에서 지금 이 트럼프가 이렇게 또 대통령이 되게 됨으로 해가지고 지금 다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생겼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이 가장 많이 올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름값, 식료품값, 그리고 자동차, 이런 뭐 집값,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지금 이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는 바람에 다 올라가게 생겼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이렇게 매기는 이유는 지금 초부자층들 그리고 이제 기업들한테 텍스 컷을 해주려고 지금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는 것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인컴 텍스 같은 거 낮춰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 인컴 텍스를 낮추면 어디서 세수를 이렇게 또 거둘 것이냐라고 하니까 관세를 매기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관세는 다 우리들이 내야 하는 돈들이에요. 관세가 올라가면은 우리 보통 사람들, 이 중산층들, 저소득층들이 내야 하는 돈들입니다. 많은 이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 특히 트럼피들이 있지 않습니까? 트럼피들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뭐 정답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팩트 체크를 해줘도 안 믿어요. 그거는 페이크 뉴스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피들한테 전부 다 이제 브레인워시로 이렇게 또 해줬기 때문에 이거 언론들에서 이렇게 또 내놓기 때문에 언론들이 가짜야 라고 해버린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앞으로 수많은 이 물건들에 대한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적으로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기름값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기름값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기름값이 다시 이렇게 또 오른다고 하면은 또 다시 트럼프 대통령은 전 정부 탓을 하겠죠? 당연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산하에 일어난 이런 좀 안타까운 사고도 그냥 조금 사망한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진짜 조금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 정치적인 그런 보복에 대해서 그런 얘기만 이렇게 또 했어요. 정치적으로만 이렇게 또 사용을 했습니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미국이 지금 막 서로 굉장히 지금 많이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그러면서 또 이런 또 충격적인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와, 이 미국에서는 이 총에 대한 그 법에 대해서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민주당에서는 항상 이 총에 대해 가지고 제재 좀 이제 더 강하게 하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 미국에서는 이 큰 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소총들이나 뭐 산탄총 같은 것들은 18세 이상이면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권총들 있지 않습니까? 권총은 아무래도 작은 총이기 때문에 막 숨기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뭐 컨실러 웨폰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권총은 18세 이상이 아니라 21세 이상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공화당 측들에서 항소를 이렇게 또 했다고요. 이거는 수정헌법 2항에 위배가 된다라고 이렇게 또 항소를 했는데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되게 되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대법원이 굉장히 좀 이제 보수 성향으로 이렇게 또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판결을 이렇게 또 뒤집어 버려가지고 이 항소 법원에서 18세에서 20세까지 이 권총을 이렇게 또 구입을 하는 것을 이제 금지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이렇게 또 판결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18세 이상만 된다고 하면은 이제 권총도 이제 구입을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미국은 전례 없는 이 총기 난사 사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총기 관련 사건 사고들이 계속해가지고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또 대모를 해가지고 총기에 관련이 된 이런 이 법들이 더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와, 이제는 총기를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총기를 지금 더 풀어주고 있어요. 이제는 18세 이상만 된다고 하면은 권총도 살 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권총이 진짜 좀 위험한 게 좀 더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숨기고 다닐 수가 있으니까. 이런 뭐 소총 같은 것들이나 이런 산탄총 같은 것들은 숨기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나이도 어린 아이들이 총기를 18세 이상만 된다고 하면은 권총을 이렇게 또 살 수가 있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는 대학교에서 더 많은 이런 총기 관련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아, 미국은 어떻게 해가지고 술 판매는 이제 21세 이상만 이렇게 또 살 수가 있거든요. 이제 담배도 그러지 않나? 그런데 이제 총은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21세에서 이제 18세로 이제 권총은 18세부터 이제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길이 이렇게 또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일본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도 이 인스타그램 이 릴즈를 이렇게 또 보는데 이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본 있지 않습니까? 일본 도쿄 인근에서 싱크홀이 이렇게 또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싱크홀이 이렇게 또 만들어지게 되면서 트럭 한 대가 거기에 이렇게 또 빨려 들어갔대요. 빨려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 트럭 운전사 분이 나이가 좀 많이 드신 74세 할아버님이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할아버님을 구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뭐 온갖 노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싱크홀이 이렇게 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옆으로 싱크홀이 하나가 더 생겨가지고 더 크게 이 싱크홀이 이렇게 또 만들어지게 되면서 구조 작업을 더 어렵게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할아버님은 이 구조가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할아버님이 처음에 이 싱크홀이 이렇게 또 발생을 하면서 이 트럭에 이렇게 또 빨려 들어갔었을 때는 그때는 이 의사소통이 이렇게 또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얘기를 해도 대답이 없다고요. 그래서 빨리 이 할아버님을 이렇게 또 구조를 해야 하는데 싱크홀이 계속 이렇게 또 커지다 보니까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싱크홀이 이렇게 또 발생이 됐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이 하수도관이 거기에 뭐 산성 물질의 그런 폐수가 좀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나온 것 같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애시드 때문에 이 하수도관이 부식이 되게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물이 이렇게 또 나오게 돼 가지고 항상 이 싱크홀이 이렇게 또 발생을 하는 것은 어디서 물이 이렇게 또 흘러 가지고 흙들을 다 갉아 먹어 가지고 텅 빈 공간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아마도 이 하수도관이 이렇게 또 파열이 되게 되면서 이 애시드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좀 이제 너무 안타까운 이런 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나게 되면서 빨리 구조 이 할아버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영국 있지 않습니까? 이 영국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브렉시트라고 해가지고 이 영국이 유럽에서 이렇게 또 빠져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막 영국은 유럽에 이렇게 또 가입을 하고 있으면서 너무나 어렵다. 이게 오히려 우리가 더 나쁜 길로 이렇게 또 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영국에 있는 좀 이제 오른쪽으로 굉장히 많이 치우쳐진 그 사람들이 이렇게 또 투표를 이렇게 됐는데 진짜 조금 차이로 이 브렉시트가 이렇게 또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요번이 이 브렉시트를 한 5주년이 되는 날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과연 이 영국 사람들은 이 브렉시트를 이렇게 또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렇게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하네요.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해보니까 이 영국인들의 55% 정도는 이 브렉시트를 한 것은 정말 잘못된 결정이었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은 이 브렉시트는 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브렉시트는 옳은 결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들은 단 30%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브렉시트를 이렇게 또 지지를 했었던 사람들도 한 20% 정도는 브렉시트 잘못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 66% 정도는 그 브렉시트를 이제 찬성을 한 사람들 중에 66% 정도는 잘한 것 같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 결정에 대해서 이제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젊은 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18세에서 뭐 한 24세까지의 젊은 층들은 75%가 이 브렉시트는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인들은 과연 이 브렉시트가 성공적이었냐고 이렇게 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62%가 브렉시트는 실패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면서 단 11%만이 이 브렉시트는 성공을 한 정책이다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브렉시트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물어봤다고 하는데 영국인들은 한 64% 정도는 우리가 이 유럽 연합에서 이렇게 또 빠져나오기는 빠져나왔지만
유럽이랑 더 긴접한 관계를 유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한 64%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영국이 다시 이 유럽 연합에 가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물어봤다고 하는데, 영국인들이 한 55% 정도는 우리 다시 유럽 연합에 이제 가입을 해야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한 절반 이상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런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게 좀 이제 엄청나게 이제 구구파들이 영국에서 이렇게 또 난리를 쳐가지고 유럽연합에서 이렇게 또 빠져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빠져나오게 됐는데, 그런데 그 결과를 이렇게 또 놓고 본다고 하면은 진짜 잘못된 결정이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게 연합을 하면서 서로 뭐 동맹국들을 만들면서 서로 이렇게 또 도와야지만 이 국제사회에서 그리고 이 나라가 이렇게 또 사는 것인데, 홀로 이렇게 서게 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그런 이제 결정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이렇게 또 대통령이 됨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미국만 뭐 홀로 뭐 잘 나가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브렉시트를 지금, 그러니까 이제 브렉시트 같은 거를 전 세계랑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다 막 국제기구에서 막 탈퇴를 하고 있고, 요거 보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미국도 5년 뒤에는 우리 잘못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북한 군사들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 북한군들이 그렇게 있다라고 이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드론 같은 그런 이제 영상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북한 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찍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 측에서는 우리는 북한 군인들 안 보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로 2명이 잡혔죠. 잡혀가지고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우리는 무슨 군사 훈련하는 줄 알고 이렇게 또 왔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뭐 2명 지금 이렇게 또 붙잡혀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북한 그 군인들 최전선에 있었던 한 12,000여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최전선에 있었던 그 북한 군인들이 전부 다 뒤로 빠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 이렇게 또 빠졌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2,000여 명 가량의 이 북한 군인들이 이렇게 또 있었는데, 여기에서 한 4,000여 명 정도가 대략 한 3분의 1, 33% 정도가 사상자가 이렇게 또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북한 군인들 다 뒤로 뺐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최전선에 있는 이 러시아 군인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한 6만여 명 정도가 아직도 여기 이렇게 또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전쟁 좀 빨리 좀 끝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어느 한 영상을 이렇게 또 봤는데, 이 우크라이나 그 용병들이 이렇게 또 가서 이렇게 또 도와주지 않습니까? 자진해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가가지고 이제 싸워주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그 용병들이 이렇게 또 있는데, 미국인 용병들이래요. 이 미국인 용병들이면서 어느 한 영상을 이렇게 또 봤는데, 3명이 이렇게 막 이 러시아 군인들이랑 이렇게 또 싸우더라고요. 싸우는데, 이 3명 중에서 그 중에 2명은 사망하고 1명만 살아나와가지고 이 뭐 어느 이제 언론이나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하더라고. 그런 거를 이렇게 또 봤는데, 너무나 좀 처참하더라고요. 드론으로 죽었더라고요. 요즘 들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예전이랑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미래 전쟁이지 않습니까? 미래 전쟁이다 보니까 막 총으로 막 싸우고 있는데 드론이 와가지고 이게 폭발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3명 중에 2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살아남은 이 미군 그 용병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마스크 쓰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던데, 그 2명 중에 1명은 그냥 직살했고 1명은 어디만 좀 다쳐가지고 좀 이제 출혈이 이렇게 또 심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좀 너무나 이 출혈이 심하고 아프다 보니까 이 자신한테 죽여달라라고 얘기를 했대요. 와, 진짜 이 전쟁의 이런 참혹함은 진짜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얘기를 하고 이제 손을 이렇게 또 잡아주면서 출혈이 심하니까 점점 이렇게 죽을 것이지 않습니까? 끝까지 이렇게 또 지켜보면서 그렇게 해서 전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거 보니까 전쟁이 아직까지도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용병들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우크라이나 이렇게 또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진짜 참혹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빨리 좀 이 전쟁이 좀 끝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노르웨이에서 이 발트해에서
어느 이제 선박에 이렇게 또 지나가는데 해적 케이블 있지 않습니까? 이 해적 케이블을 이렇게 또 손상을 시킨 어느 이제 선박을 이렇게 또 검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그 선박을 이렇게 또 보니까 이 러시아 선박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러시아에서부터 이렇게 또 오던 그런 이제 선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시다시피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렇게 또 시작을 하게 되면서 뭐 해적 케이블이 뭐 손상이 됐는데 이게 뭐 러시아 그런 거네, 뭐 우크라이나가 그런 거네, 뭐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았는데 아마도 지금 이 러시아에서 이 유럽의 이런 뭐 해상 케이블 같은 거를 이렇게 또 손상을 입히려고 이렇게 또 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선박 측에서는 이 러시아인들은 우리는 이 해적 케이블을 이렇게 또 손상을 시키는 거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또 억류가 되어 있으면서 계속 이 노르웨이에서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뭐 아마도 이제 거의 확실시 러시아에서 이렇게 또 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브릭스 있지 않습니까? 브릭스에다가 이렇게 위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브릭스 너네 만약에 달러 지금 쓰는 거 $8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이 너네들 나라한테 관세를 100% 매기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국제 그 외교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다 공격을 하는 게 다 관세예요. 관세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는데, 야,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나중에는 미국이랑 거래를 하는 나라들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어차피 또 세수도 못 거두면은 또 다시 뭐 인컴 텍스 올리고 막 그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중산층들이랑 이 저소득층들한테만 이 인컴 텍스 올리고 막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게 어떤 길로 이렇게 또 가는지 뻔히 보이고 있다 보니까 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브렉스 이 국제협력 기구죠.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대항을 하는, 미국이랑 유럽을 이렇게 또 대항을 하는 이 국제협력 기구인데, 이게 이제 중국, 러시아, 그리고 뭐 제3 나라들 이렇게 좀 똘똘 뭉치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랑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 브릭스의 그 영향력이 계속해가지고 날이 가면 갈수록 세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러는 와중에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지금 오히려 이 유럽이랑도 좀 이 등을 지려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보니까 이제 미래에 간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됨으로 해가지고 브릭스의 영향력은 더 세지지 않을까. 이게 아무리 미국이 센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를 상대로 한다고 하면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미국이 이 지구를 다 통제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브릭스의 영향력이 이제 더 커지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의 영향력은 계속해가지고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가지고 관세 공격을 이렇게 또 해대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 미국의 이제 관세 그 공격을 이렇게 또 피하기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 좀 더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은 계속해가지고 이 왕따를 당하지 않을, 국제사회로부터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은 홀로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LA 카운티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노로바이러스 있지 않습니까? 노로바이러스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걸리게 된다고 하면은 구토, 설사, 막 배 아픈 거, 뭐 복통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일으키는 이 노로바이러스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원래 이 노로바이러스가 11월 달부터 이제 4월 달까지 있는 그 시즌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게 좀 더 이제 많이 확산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손 씻는 거 좀 잘하고 좀 더러운 것들 좀 피하고 그 손 세정대 같은 거 잘 이렇게 또 가지고 다니면서 좀 이제 청결을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잘 씻고 다니시고 손 같은 거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좀 이제 더러운 것으로 이렇게 또 감염이 된다고 하거든요. 잘 이렇게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막 배가 너무 아프고 막 설사 엄청나게 하고 막 구토하게 된다고 하면은
또 일상생활에 지장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지금 상승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변동 없이 0%이고 이 S&P 500 같은 경우에는 0.6%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1.2%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주식시장이 살짝 이렇게 또 오름세인데 그런데 지금 이 다우존스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왜 이 다우존스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이 쉐브론 있지 않습니까? 쉐브론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다우존스를 이제 끌어내리고 있으면서 별다른 변동이 없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애플은 지금 1%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실적이 이제 이번 1분기에도 이제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애플은 지금 1%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오늘로써 이제 1월 달에 그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끝나지 않습니까? 이번 이제 1월 달은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또 마감을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인플레이션 지수, 이 PC 지수가 이렇게 또 나왔는데 2.6%를 이렇게 또 기록을 하면서 예상치와 이렇게 또 부합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주식시장은 조금씩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월그린즈가 이렇게 엄청나게 15%나 이렇게 또 폭락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이제 월그린즈가 이렇게 또 폭락을 하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월그린즈에서 지금 좀 이제 어려운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조조정도 하고 또 이제 굉장히 많은 수천 개의 월그린즈 매장을 이렇게 또 문을 닫을 것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이 배당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발표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월그린즈의 주가 오늘 15% 정도 폭락 중이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쉐브론이 좀 내려가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 쉐브론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4년 만에 손실을 이렇게 또 기록을 했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유가가 좀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유가가 이렇게 또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쉐브론에서의 이제 마진이 좀 나쁜 상태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팬데믹,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에 이제 수요 이제 폭등이 지금 좀 이제 낮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쉐브론의 이제 수익은 계속 이렇게 또 줄어들어가지고 요번에는 완전히 이제 마이너스가 이렇게 또 났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오늘 주식 한 3.5%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무슨 주식이 이렇게 또 폭등을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아틀란시안이라고 하는 이 주식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하는데 이 주식이 오늘 52조 그러니까 1년 동안 이제 가장 높은 그 수치로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주식 18% 이렇게 또 폭등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아틀란시안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기업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이런 거를 이렇게 또 운영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아틀란시안 이 데이터 센터에서 AI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비즈니스들한테 이런 솔루션을 이렇게 또 제공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적이 이렇게 또 늘어가지고 오늘 주식 18% 정도 이렇게 또 폭등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확실히 이 AI 혁명이 지금 계속 이렇게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AI는 엄청나게 지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또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AI의 개발 단가가 계속 이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이 딥시크 사태가 이렇게 또 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이제 앞으로 이제 수요가 줄어들 거 아니느냐라고 하면서 이 주식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내려가기는 내려갔는데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은 이 AI가 이렇게 빠르게 발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격이 이렇게 또 내려가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이 AI를 이제 쓸 것은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 AI의 수요는 앞으로 더 많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이제 미래를 본다고 하면은 계속 좋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이 AI 칩은 엔비디아가 최고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이 엔비디아가 계속 우위를 이렇게 또 선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엔비디아에 이렇게 또 대적을 할 만한 그런 칩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AI 칩이 나오기 전까지는 엔비디아가 계속 짱먹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타리프 있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이렇게 또 시행이 되는 멕시코, 캐나다의 25% 이제 관세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뉴스에서는 또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멕시코랑 그리고 이 캐나다에다가 이제 관세를 25% 정도 이렇게 또 이제 부과를 이제 내일부터 할 테인데 이거를 이 5일에까지 적용을 할지 말아야 할지
할지 지금 정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네, 아시다시피 지금 이 멕시코랑 그리고 이 캐나다에다가 이렇게 이 관세를 25% 올리는 그 이유가 이 미국에다가 이제 그만 이 불법 이민자들 보내라. 네, 그리고 이 무역 적자에 대해서도 이거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특히 이제 멕시코에서 이제 마약들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마약 이제 들어오게 하는 거 너네들이 알아서 잘 막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거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 관세를 25% 정도 이렇게 또 올리겠다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관세를 이렇게 또 올리려고 보니까 아까 전에도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국의 이 기름값이 오르려고 한다라는 거야. 그런데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또 강조를 했던 것이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 금방 이렇게 또 내려버릴 것이고 그리고 기름 엄청나게 퍼올려가지고 기름값 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공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기름값이 이렇게 또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관세를 매기는 데 있어가지고 오일에다가는 어쩌면은 관세를 안 매길 수도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잘 보고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좀 잘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이 엔비디아 이 젠슨 황 있지 않습니까? 이 젠슨 황이 오늘 이 화이트하우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렇게 또 만나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미국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도 나와가지고 뭐 스타게이트 뭐 프로젝트라고 하면서 이 AI를 이렇게 또 개발을 하는 것에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투자를 하자. 그리고 이 AI가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의 이제 기술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빨리 이렇게 또 끌어올려가지고 이 중국이랑과의 격차를 이렇게 또 벌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이 테크 기업들 그 CEO들이랑 굉장히 지금 많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미국이 이 AI 분야에서는 선점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딥시크 사태가 이렇게 또 일어나게 되면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 중국에 있는 이 딥시크라고 하는 이 AI 기업에서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거든요. 2년밖에 되지 않은 그 기업에서 이 AI를 이렇게 또 만들어냈는데 단 2달 만에 600만 달러도 안 들여가지고 뭐 챗GPT 성능급의 이 AI 챗봇을 이렇게 또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충격 속에 빠져가지고 뭐 실리콘밸리도 난리가 나고 지금 뭐 엔비디아 주가 엄청나게 폭락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랑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이 AI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미국의 이 스탠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국에다가 이 엔비디아 칩 이렇게 또 보내는 것을 지금 굉장히 제재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중국에서는 어떻게 막 우회를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 엔비디아 칩을 이렇게 또 받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